개발자들을 미국에서 데리고 갔었는데 사이트를 들고 도망 나갔어요. 고객들부터 돈도 받고 있었고 직원도 한국에도 한 30-40명 그리고 미국에도 한 50명 이상의 직원들이 굉장히 큰 사무실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에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누가 뽑았냐? 제가 뽑았죠. 그 사람한테 뭘 하자고 얘기를 했지? 사업 얘기도 제가 했거든요. 그 1년을 어떻게 상황을 메꾸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자산은 다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직원은 6명 정도가 딱 남아 있었는데 나중엔 반지 안을 돈 맞춰도 없어서 정부에서 1인 창조기업이라고 지원해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복도에서 얹혀서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첫째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닐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버티며 이 비즈니스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숍스의 서경미라고 합니다. 링크숍스는 동대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고자 하는 서비스고요. 현재 거래액은 월에 한 300억 가까이 정도 만여 개 이상의 도매상들이 저희 사이트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저는 전공은 호텔 경영학 했고요.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한 곳이 미국 라스베가스 지역이었고요.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돈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교통사고가 났고요. 반강제적으로 학교를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학비를 돌려받은 걸로 제가 다른 가게에 한켠에 장사를 시작했죠. 네일 관련된 아이템도 했었고요. 프린세스라고 여자 아이들이 블링블링한 거 하는 것들도 있었고 블럭이라는 매장에는 한국에서 그 크리스탈 안에 네일크로버 같은 거 넣고 은제품으로 만들어진 뭐 목걸이라든가 반지, 귀걸이 이런 제품들이었거든요. 사실 너무 재밌었던 건 이 물건을 저한테 온 사학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 사학관 다음날 돈을 벌었으면 나 이거 사가지고 행운을 얻었어 이러면서 내 나라 돌아가는데 선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목걸이만 30개 줘, 50개 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내 나라에 돌아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을까? 해외에서 구입하려면 너네 웹사이트 없어는 국제 전화들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남미에서도 오고 뭐 유럽에서도 오고 되게 한국 물건이 좋은 물건이 많은데 이게 세상에 나가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웹사이트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도매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 이 도매 물건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은 어디 있지?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도매 시장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셀러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플랫폼의 단어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셀러들이 모여 있었고 바이어들이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B2B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한 2000년 중반대? 그래도 꽤 오래됐죠. 지금 10몇 년 이상 지금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이제 미국에서 가장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로 확장을 하려고 했을 때 동대문부터가 가장 기점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에 있었던 도매 시장도 한인들이 70-80%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뿌리인 동대문부터 제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을 들어왔는데 그 당시 2000년 중반 때는 한국이 너무 경기가 좋을 때라서 온라인에 관심이 너무 없으셨었거든요. 이전에는 동대문 도매 시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찾기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었었던 곳이었고요. 동대문만이 쓰고 있는 은어를 모른다던가 딱 봤을 때 초짜인 것 같으면 상대를 안 해주는 경우 되게 많이 있었고 물건도 안 주고 근데 이 동대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강했고 결과적으로는 온라인을 입히는 과정을 실패를 했고요. 굉장히 큰 소리 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한테 이 시장이 실패를 줬지? 동대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곳이고 빡센 곳일까? 왜 여기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밤 시장으로 되어 있지? 이 시장을 이해하려면 내가 이 시장의 상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아예 2008년에 들어왔고요. 상인들하고 섞여서 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이 안에 되게 주요한 분들이 누군지 직접 만나자 생각을 해서 한 3년 반 정도 도매를 직접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패션과 관련된 경험을 여러 나라에서 했고 그래 이제는 정말 글로벌 도매 패션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한국에서 하고 제 고객이 먼저 있는 미국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뒤로 UI UX란 말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부터 문제가 됐고 앞서 더 큰 문제는 이걸 같이 함께 해줄 좋은 멤버를 만나지 못했어요. 개발자들을 한국에서 뽑아서 미국에서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사이트를 들고 도망 나갔어요. 도메인 명을 본인 명의로 바꾸고 서버를 딴 데로 옮겨놓고 우리 서버를 없애버리고 DB를 다 들고 그리고 갑자기 한날 한시에 없어졌어요. 고객들부터 돈도 받고 있었고 직원도 한국에도 한 30-40명 그리고 미국에도 한 50명 이상의 직원들이 굉장히 큰 사무실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프로덕트가 돈은 받았는데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거를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 1년을 어떻게 상황을 메꾸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돈은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누가 뽑았냐? 제가 뽑았죠. 그 사람한테 뭘 하자고 얘기를 했지? 사업 얘기도 제가 했거든요. 어쨌든 뭐 제 탓이라고 말은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 좋은 팀 멤버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목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패션 B2B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근데 같이 했던 사람은 미국에서 사업을 해? 이 얘기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틀리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도와줄게, 그 아이템을 갖고 나와 라고 얘기하는 주변에 꼬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정말 남아 있었던 직원은 미국의 친구들은 다 이제 정리를 했고 한국에는 한 6명 정도가 딱 남아 있었는데 반지하에서 저 멀리 있는 반지하 월세 사무실에서 그렇게 버티며 이 비즈니스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만큼 해온 사람이 없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확신이 의심을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요것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거야. 저희 뭐 부모님의 집 이런 것까지 다 여기다가 회사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한번 구덩이를 파다 보면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엔 반지하를 돈 맞춰도 없어서 정부에서 1인 창조기업이라고 지원해주는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6명이 그 사무실 복도에서 얹혀서 그냥 그러면서까지도 이 회사를 지켰었고, 제가 그 당시에 첫째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닐 집이 없을 정도로 사실 되게 힘들었던 상황인 거고, 딱 한 번 나 다 정말 간두고 싶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 왜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 남아있었던 다른 친구들이 정말 묵묵하게 무슨 소리 하냐며 빨리 애 낳고 몸 추스리고 돌아오라며. 그때 정부 사업을 지원을 해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그 열심히 지원을 하고 R&D 과제를 지원을 했는데 그게 됐어요, 덜컥.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럼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다시 시작하자. 시작? 우리는 사이트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시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겠지만 오프라인으로 일단 다시 거래부터 만들어 볼까? 빚은 많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리셋된 마음으로 으쌰으쌰 열심히 다녔었죠. 되게 힘들었던 시기도 사람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었지만 반대로 그 시기를 버텼던 것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때 KTV에서 IR 했었던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저희가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모습을 대해서 봐주셨던 것 같고 그걸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 들은 건 저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뭐라든 하지 않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저희 선택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기존의 동대문 도매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이었고요. 전통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물건을 구매하려면 동대문밖에 없는데 밤시장에 반드시 오셔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동대문은 사실 내수시장도 굉장히 크지만 해외에 있는 고객들, 뭐 특히 중화권이나 요즘은 더 멀리에서도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반드시 동대문을 오지 않으면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세컨잡으라는 친구도 되게 많이 있고, 이런 초기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시장을 가지 않아도, 또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상대를 하지 않아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아진 게 있고, 규모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어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 사업자다 보니까 계산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여전히 아직 예전 방식으로 하고 있는 도매 상가에서는 1억 정도만 물건을 한 달에 구입을 하시면 작은 라면 박스 하나 가득의 종이 영수증이 나온다고 해요. 영수증을 복사하고 가격을 정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일이니까 손실수가 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건 우리가 하는 그냥 일반 커머스 경험처럼 물건을 고르고 그리고 장바구니 넣고 결제를 하면 계산서까지 자동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 중간에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좀 제거를 해드렸고, 동대문에는 지금 100% 현금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인데 바이어들의 편의를 위하여 카드 결제를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투명하고 도와주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도매상인들한테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저희 링크숍스가 도매 사장님들한테는요 똑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현금으로 이체 만들어드리고 계산서 저희가 똑같이 발급받고 있고, 근데 도매상인들 조금 더 설득을 해드리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고 우리 바이어가 바뀌고 있는데 도매상인들이 바뀌지 않고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까운 중국만 봐더라도 왕홍들을 바뀌고 있으면서 내 옷 한번 팔아주세요, 내 물건 한번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암만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접근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뀌고 있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왜 온라인으로 가냐면 지금 사장님 매출 줄어들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고객이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고객을 모실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지금 8년 차가 가고 저도 그 사이에 되게 많은 힘든 경험들도 하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 회사를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항상 고민하는 건 약속인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저희랑 함께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고객들도 그렇고 제가 시작을 했던 그 순간부터 누군가 온라인으로 패션 B2B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나중에 온라인 하면 물건 팔아드릴까요? 이걸 통해서 물건 쉽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주주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데 저희 좀 투자해주세요. 직원들도 내가 이런 거 하려는데 같이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냥 약속을 지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시기를 같이 했던 제 가족에게도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이런 시기를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고통을 줬었던 것들, 같이 함께 했던 초기 친구들한테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 실패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딱 그 당장은 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온갖 감정들이 다 있었는데요. 분명 저도 누군가한테 실수를 했었을 거고 똑같이 그 사람도 저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모든 건 결정은 지금 제가 하고 있고 같이 해주는 사람들도 역시 그걸 믿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길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